여러분, 지금 당장 손을 한번 펼쳐보세요. 손톱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손톱 끝에서 뿌리 방향으로 가늘고 얕은 줄이 여러 개 나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어쩌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냥 지나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이 들면 생기는 거겠지, 건조해서 그런 거겠지, 영양제 하나 먹으면 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손톱의 세로줄을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미용상의 문제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손톱에 생기는 세로줄은 경우에 따라 우리 몸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알리는 가장 가시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 갑상선 질환, 신장 기능 저하, 심지어 특정암의 초기 신호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모든 세로줄이 심각한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세로줄이 단순한 노화이고 어떤 세로줄이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하는 신호인지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손톱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모든 건강 신호를 완벽하게 읽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손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이해하면 세로줄이 왜 생기는지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손톱은 손톱 뿌리 부분의 조각 모기질이라는 세포 증식 영역에서 새로운 세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밀려나는 방식으로 자랍니다. 이 세포들이 납작하게 압축되면서 단단한 케라틴 단백질층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손톱입니다. 손톱 하나가 뿌리에서 끝까지 완전히 자라는 데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의 손톱에 나타난 변화가 지금 이 순간의 몸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수개월 전부터 진행되어 온 몸속 변화의 기록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손톱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작은 일기장과 같습니다. 손톱의 세로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손톱 뿌리에서 끝 방향으로 나 있는 세로줄과 손톱의 좌우 방향으로 나 있는 가로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세로줄이지만 가로줄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므로 뒤에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로줄이 나타나는 첫 번째 원인은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한 원인으로 나이가 들면서 손톱세포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수분 함량이 감소하면서 손톱 표면에 가늘고 얕은 세로줄들이 여러 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노화성 세로줄의 특징은 손톱 전체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고 줄의 굵기가 균일하며 손톱 색깔이나 질감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40대 후반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60대 이후에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서 관찰됩니다. 이 경우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충분한 영양 공급과 수분 유지, 손톱 보습으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화성 세로줄과 건강 문제를 알리는 세로줄은 외관상 비슷해 보이지만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세로줄과 함께 나타날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건강 신호는 철분 결핍성 빈혈입니다. 손톱 세로줄이 생기면서 동시에 손톱이 숟가락처럼 오목하게 파이거나 위로 들리는 형태로 변한다면 이것을 스푼형 손톱 또는 코일로니키아라고 합니다. 이 형태의 손톱 변화는 철분 결핍성 빈혈의 가장 전형적인 신체 신호 중 하나입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 산소를 전신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손톱 세포에도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손톱이 얇아지고 약해지며 위쪽으로 들리는 변형이 생깁니다. 전 세계 혈액학 연구팀의 조사에서 코일로니키아가 관찰된 환자들의 89%에서 혈중 페리틴 수치가 정상 이하인 철분 결핍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89%라는 이 수치는 스푼형 손톱이 얼마나 강력하게 철분 결핍을 알리는 신호인지 보여줍니다. 철분 결핍의 다른 증상들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쉽게 피로하고 숨이 가쁘거나 창백한 얼굴색, 두통,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집중력 저하,
손발이 차고 저린 느낌이 손톱 세로줄과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과 채식 위주의 식단을 드시는 분들, 위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철분 결핍 위험이 높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붉은 살코기, 닭간, 굴, 시금치, 렌틸콩, 두부가 있으며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최대 300까지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강신호는 갑상선 기능 이상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대사를 조절합니다. 손톱세포의 성장과 재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손톱세포의 성장이 느려지고 손톱이 두꺼워지면서 세로줄이 깊어지고 손톱이 쉽게 부서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손톱이 지나치게 빠르게 자라면서 얇고 물렁물렁해지며 손톱이 손가락 끝에서 들뜨는 현상, 즉 조갑박리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들이 주목한 연구에서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의 약 65%에서 손톱의 형태나 질감 변화가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톱 세로줄과 함께 지속적인 피로감, 체중 변화, 추위나 더위에 대한 과민 반응, 탈모, 피부 건조 또는 과도한 발한이 있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강신호는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여과하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며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내 노폐물이 쌓이고 영양소 균형이 무너지면서 손톱의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장 전형적인 신호는 손톱 아래쪽 절반은 하얗고 위쪽 절반은 분홍색이나 갈색을 띠는 반반 손톱 또는 린제이 손톱이라고 불리는 변화입니다. 이 외에도 손톱 전체가 창백해지거나 손톱 표면에 깊은 세로줄이 여러 개 생기는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약 75%에서 손톱 변화가 관찰되며 이러한 손톱 변화가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톱 변화와 함께 발목이나 눈 주위 부종, 소변색이 진하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는 변화, 피로감, 식욕 감소, 등이나 옆구리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강신호는 영양 결핍,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입니다. 손톱은 빠르게 자라는 조직으로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비오틴, 비타민 B12, 비타민 D, 아연, 철분, 단백질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해지면 손톱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재생이 방해를 받아 세로줄이 생기거나 깊어집니다. 특히 비타민 B12 결핍은 손톱의 세로줄을 만들면서 동시에 손톱 색깔을 검푸르게 변화시키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붉은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에 풍부하며 채식주의자나 완전 채식주의자분들에게 결핍이 자주 나타납니다. 아연 결핍은 손톱에 흰 반점이 생기거나 세로줄이 깊어지는 변화와 함께 면역력 저하, 탈모, 상처 회복 지연을 동반합니다. 비오틴 결핍은 손톱이 얇고 쉽게 부서지며 세로줄이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오틴은 달걀 노른자, 견과류, 고구마에 풍부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손톱이 갑자기 더 얇아지고 세로줄이 많아졌다면 종합적인 영양 상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강 신호는 자가 면역 질환,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시스템이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손가락 관절 주변의 혈액 순환과 영양 공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손톱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는 손톱 세로줄이 깊어지고 손톱이 얇아지는 변화가 관찰됩니다. 또한 손톱 뿌리 주변의 피부 모세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확장되는 조갑상피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선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손톱 표면에 작은 오목한 점들이 바느질 구멍처럼 생기는 손톱 피팅이 세로줄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 세계 류마티스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건선 환자의 약 50%에서 손톱 변화가 나타나며 이것이 건선성 관절염으로의 진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손톱 변화와 함께 손가락이나 발가락 관절이 붓고 아프거나
피부에 붉고 은백색 각질이 생기는 건선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류마티스 전문의나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여섯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강 신호는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손톱 아래의 모세혈관 상태를 통해 전신 혈액순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손톱을 강하게 누른 후 손을 떼었을 때 손톱 색깔이 원래 분홍색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모세혈관 재충혈 시간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2초 이내에 색이 돌아와야 합니다. 3초 이상 걸린다면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톱 세로줄이 깊어지면서 손톱 아래에 검붉은 세로줄 모양의 출혈, 즉 편상출혈이 보인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편상출혈은 심장내막염의 특징적인 신호 중 하나로 심장 판막에 세균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이 질환은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톱 아래 검붉은 세로줄이 보이고 발열, 몸살 기운, 심한 피로감이 동반된다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응급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톱에 나타나는 검은색 세로줄, 즉 흑색 선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로줄과 완전히 다른 문제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검은색이나 진한 갈색의 세로줄이 손톱 뿌리에서 끝까지 이어지며 특히 한 손톱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반드시 즉시 피부과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신호입니다. 흑색 선조는 대부분의 경우 손톱 아래 색소를 만드는 세포의 과활성으로 생기는 양성병변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손톱 아래 흑색종, 즉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피부암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손톱 흑색종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지만 늦게 발견할수록 예후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손톱의 검은 줄을 단순한 타박상이나 손톱 아래 멍으로 오해하여 수개월, 수년간 방치하다가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매우 많습니다. 검은 세로줄이 발견되면 타박상이나 외상의 기억이 없는 한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즉시 방문하세요. 이것만은 절대 지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흑색 선조가 악성일 가능성이 높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줄의 폭이 3mm 이상으로 넓거나 손톱 뿌리에서 끝까지 선명하게 이어지면서 최근 빠르게 넓어지고 있거나 줄의 경계가 불규칙하거나 주변 피부까지 색소 침착이 번지거나 손톱이 갈라지거나 변형되는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이제 세로줄 외의 가로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톱의 가로줄, 즉 보선이라고 불리는 선은 세로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보선은 손톱 성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될 때 생기는 선으로 심한 고열, 심각한 질병, 수술, 극심한 스트레스, 영양 결핍이 있었던 시점을 기록하는 신체의 타임스탬프입니다. 보선이 손톱에 있다면 그 선이 현재 손톱 뿌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통해 언제 그 사건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손톱은 한 달에 약 3에서 4mm씩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 손톱에 동시에 보선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전신적인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후 많은 환자들에서 보선이 나타난 사례들이 보고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메커니즘으로 설명됩니다. 자, 이제 손톱 건강을 개선하고 내 몸의 건강 신호를 정확하게 읽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톱 건강을 개선하는 첫 번째 방법은 충분한 단백질과 핵심 영양소 섭취입니다. 손톱의 주성분은 케라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손톱 성장이 느려지고 세로줄이 깊어지며 손톱이 얇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하루 체중 1kg당 약 1.2g의 단백질 섭취를 목표로 하세요. 닭가슴살, 달걀, 생선, 두부, 콩류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비오틴은 손톱 두께와 강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오틴 보충제를 매일 2,500에서 5,000 마이크로그램 섭취하면 손톱 강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서 비오틴 보충제를 6개월간 복용한 그룹에서 손톱 두께가
25% 증가하고 세로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연은 손톱 세포 재생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굴, 호박씨, 소고기, 캐슈넛에 풍부합니다. 실리카는 손톱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귀리, 바나나, 현미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톱 보습과 올바른 손톱 관리입니다. 손톱도 피부처럼 수분이 필요합니다. 손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핸드크림이나 오일을 손톱과 손톱 주변 큐티클에도 충분히 발라주세요. 특히 아르간 오일, 호호바 오일, 비타민 E 오일은 손톱의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케라틴층을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취침 전 이 오일들 중 하나를 손톱과 큐티클에 마사지하듯 발라주는 것이 손톱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설거지나 청소 등 물과 세제에 장시간 노출되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사용하세요. 물과 세제에 자주 노출되면 손톱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케라틴층이 손상되어 세로줄이 심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손톱을 자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손톱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서서히 기록합니다. 매주 한 번씩 충분한 자연광 아래에서 손톱 상태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두면 변화를 비교하기 훨씬 쉽습니다. 관찰할 때 체크해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로줄의 수와 깊이가 늘어났는지, 손톱 색깔이 변했는지, 손톱 표면에 오목한 점이 생겼는지, 손톱이 들뜨거나 변형이 생겼는지, 손톱 아래 출혈이 있는지, 검은색이나 진한 갈색 줄이 생겼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새롭게 나타났거나 악화되었다면 관련 전문의를 방문하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네 번째 방법은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손톱으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해야 건강한 손톱이 만들어집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특히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는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손끝까지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흡연은 손톱 혈관을 수축시키고 손톱 세포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여 손톱 세로줄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흡연 중이신 분들에게 금연은 손톱 건강을 포함한 전신 건강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7일 손톱 건강관리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차에는 오늘 지금 당장 충분한 자연광 아래에서 양손 손톱을 전부 꼼꼼히 관찰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세요. 세로줄의 깊이, 색깔 변화, 형태 변화, 특히 검은색이나 진한 갈색 줄이 있는지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검은 줄이 발견된다면 내일 바로 피부과 예약을 하세요. 2일차에는 손톱 관리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합니다. 핸드크림 또는 큐티클 오일, 고무장갑, 비타민 E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을 구입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취침 전 손톱 오일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3일차에는 현재 식단에서 단백질과 철분, 아연 섭취가 충분한지 점검합니다. 하루 3끼 중 최소 2끼에는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키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철분이 풍부한 채소를 매일 한 접시씩 드십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드셔서 철분 흡수율을 높이세요. 4일차에는 손을 씻거나 무리를 할 때마다 반드시 그 후에 핸드크림을 바르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시작합니다. 고무장갑을 설거지와 청소에 반드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5일차에는 전신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걷는 동안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손끝 혈액순환에 추가적인 도움이 됩니다. 6일차에는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그 약의 부작용 중 손톱 변화나 영양소 고갈 관련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뇨제, 항생제, 특정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12 수치를 점검하는 혈액 검사를 다음 진료 때 요청해 보세요. 7일차에는 일주일 전 찍어두었던 손톱 사진과 오늘 손톱 상태를 비교해 봅니다. 일주일 만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관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매주 같은 방식으로 손톱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정착시키세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즉시 전문의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톱 아래 검은색이나 진한 갈색 세로줄이 새롭게 생겼거나 넓어지는 경우, 손톱 아래 붉은 세로 출혈이 보이면서 발열이나 전신 증상이 있는 경우, 손톱이 숟가락처럼 파이는 변형이 생긴 경우, 손톱이 손가락 끝에서 들떠 분리되는 경우, 손톱 주변이 심하게 붓거나 고름이 생긴 경우, 그리고 손톱 변화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전신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전문의를 즉시 방문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손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몸이 손톱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는 놓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손톱은 단순한 미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기록해두는 우리 몸의 가장 정직한 건강 기록계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번 30초만 투자하여 손톱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30초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손톱 변화를 그냥 지나치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중요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숨겨진 신호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해드리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